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OMA라고 Efficient Early Fusion Pre-training with Mixture of Modality Aware Expert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메타에서 쓴 논문이고요. 이제 여러 모달리티를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였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주로 모달리티별로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사용하는 레이트 퓨전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모달리티가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나중에 LLM에서 융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이 인풋단에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른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했을 때에는 모달리티 간의 정보 통합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미지와 텍스트 같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결합할 때 그들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멜레온 같은 얼리 퓨전 방식이 등장하여서 모달리티가 상호작용을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여기서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얼리 퓨전 방식이 등장하였는데요. 이 카멜레온은 텍스트와 이미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모델의 초기 단계에서 결합하여 처리하는 얼리 퓨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앞에서는 인코더가 따로 처리하는 대신에 그 데이터를 통합하여 학습함으로써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은 이미지 캡셔닝이나 비주얼 텍스트 앤서링, 텍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다양한 멀티모달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믹스드 모달, 인터리버드하게 대답하는 형식에서는 GPT-4V와 같은 더 큰 모델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도 메타에서 쓴 논문입니다. 이 앞에서 보여드린 얼리 퓨전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스케일링을 이제 모델의 크기를 키우거나 더 많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의 토크나이저 부분부터 그 스크래치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최근에 라우티드 스펄스 아키텍처 같은 방식들이 이제 스케일링 관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이 이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라우티드 스펄스 아키텍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나 믹스처 오브 뎁스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는 이 한 층에서 그 여러 개의 익스퍼트를 두어서 토큰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 토큰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익스퍼트를 선택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믹스처 오브 뎁스의 경우는 레이어를 많이 두고 모든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가중치를 계산해서 활성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하여 선택적으로 레이어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가 커졌지만 그 인풋에 따라서 그 익스퍼트를 선택하거나 레이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모달리티별로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토큰이 서로 다른 인포메이션 덴시티와 리던던시 패턴,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잘 캡처하는 방식을 이제 모달리티 스페시픽 모듈이라고 두었습니다.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각각의 모듈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용어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모달리티 어웨어 스퍼시티라고 명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이전에도 이렇게 모달리티별로 따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제안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비전 토큰의 경우는 여기 비전 익스퍼트를 통해서 거치게 되고 여기 그리고 텍스트 토큰의 경우는 여기 랭귀지 익스퍼트를 통해서 거치게 되고
이제 비전 랭귀지 모든 토큰은 여기 VL expert를 사용해서 각 토큰의 특징에 맞도록 expert를 두어 학습하는 방식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마는 그 메타에서 이전에 제안했던 카멜레온의 Mixture of Expert를 적용을 해서 카멜레온 모마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Mixture of Depth까지 적용을 해서 카멜레온 모마티를 이제 실험을 해보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이전에 제안된 방법들이 사용된 논문이고요. 뭔가 저는 테크니컬 리포트에 가깝다고 느껴진 논문이었습니다. 아카이브에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모마는 Early Fusion Mixed Model LLM 아키텍처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고요. 그 카멜레온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카멜레온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 텍스트를 토커나이징 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지의 경우는 512 by 512 사이즈를 가지고 이미지 코드북 사이즈가 8192개인데 이 코드북을 이용해서 1024개의 디스크리트 토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각각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 코드북 그 보캐뷸러리를 같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코드북 사이즈는 그 얘의 얘의 보캐뷸러리 사이즈와 얘의 코드북 사이즈를 합쳐서 65,536개의 코드북 사이즈를 가지는 토크나이저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Early Fusion Mixed Model LLM 아키텍처가 이렇게 공유된 representation, 인베딩 과정에서 공유된 representation을 학습하도록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임의의 그 이미지나 텍스트를 좀 더 다루는데 유연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더 큰 모델 사이즈와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 이제 이 토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스케일링 관점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이 이전 실험에서 진행한 걸 보면 이 10조 개의 믹스 모델 토큰으로 학습했을 때에도 성공적인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나이저를 프리트레인 된 걸 쓰는 게 아니라 같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러닝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마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먼저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모달리티별로 구분을 해줍니다. 텍스트 토큰의 경우는 이 왼쪽으로 가게 되고 이 이미지 토큰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달리티 어웨어 라우팅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모달리티별로 익스퍼트 그룹을 가지게 되어 각각에 대해서 인트라 모달리티 라우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달리티별로 스페시픽한 익스퍼트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는 텍스트 토큰에 최적화된 익스퍼트들을 학습을 하고 여기서는 이미지 토큰에 최적화된 익스퍼트 그룹을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모달리티를 나눈 익스퍼트 그룹을 사용했을 때 그 연산형 측면에서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뒤에서 나중에 그래프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 익스퍼트 그룹을 통해서 두 개의 모달리티가 따로 처리되지만 이 다음 레이어에서 다시 여기 셀프 어텐션을 거치기 때문에 두 모달리티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레스토레이션은 그 여기서 지금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을 쪼개서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합쳐줄 때 각각의 순서를 고려해서 다시 순서를 맞춰서 합쳐준다는 걸 이제 포지션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보여드린 게 이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를 적용을 해본 거고 여기서는 믹스처 오브 뎁스를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믹스처 오브 뎁스는 이렇게 레이어가 있을 때 레이어를 선택할지
선택할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토큰을 기반으로 이 웨이트를 계산했을 때 웨이트가 일정 수치보다 크면 이제 이 레이어를 활성화를 시키고 일정 수치보다 낮으면 이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건너뛰게 되는 방식이 믹스처 오브 뎁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토큰에 따라서 레이어를 쓸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인풋이다 하면 레이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뭐 간단한 처리만 필요하다 하면 일부 레이어만 사용해서 입력에 따라서 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 Mixture of Expert에 대해서 학습과 인퍼런스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expert를 선택을 할 때 이 expert를 기준으로 각 토큰에 대해서 그 affinity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탑 K만을 뽑아서 이 expert로 통과를 시킵니다. 다른 expert에 대해서도 얘와 affinity 스코어가 높은 토큰들을 선택해서 이 expert로 그 통과를 시키고요. 이게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expert를 기준으로 토큰들을 선택을 했는데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이전 토큰과 현재 있는 토큰과 그리고 미래에 나와야 되는 토큰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지만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이제 이 토큰을 기반으로 어떤 익스퍼트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 초이스 라우팅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추가적으로 억실리어리 라우터를 두어서 현재 토큰만을 가지고 어떤 익스퍼트로 갈지에 대한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전체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인퍼런스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 억실리리어 라우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업사이클링이라는 테크닉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익스퍼트들을 처음부터 여러 개 두어서 학습을 하면 이제 여기 그 인베딩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와 라우팅 메커니즘을 한 번에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각의 익스퍼트를 모달리티별로 한 개씩 두어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이 학습한 익스퍼트를 각각 n개만큼 늘려서 얘네를 이제 다시 학습을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한 걸 보시면 일단 모델은 3개의 모델 사이즈를 이용하였고요. 이게 카멜레온 모델 사이즈에 해당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MOE와 MOD를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 MOE를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카멜레온에 해당하고 이 주황색이 모달리티 구분 없이 엑스퍼트를 8개 두었을 때 그리고 얘가 모달리티별로 엑스퍼트를 하나씩 두었을 때이고 마지막 빨간색이 모달리티별로 엑스퍼트를 4개를 두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트레이닝 로스를 보면 모달리티별로 4개씩 두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고 텍스트 트레이닝 로스를 보면 그 모달리티별로 4개를 둔 경우와 그 모달리티 구분 없이 익스퍼트를 8개 둔 경우의 로스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로스의 경우는 모달리티별로 익스퍼트를 4개씩 두었을 때가 가장 로스가 잘 떨어졌는데요. 어, 잘, 잘 떨어졌고, 여기서 스피드 팩터가 이제 그 인풋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그 속도 향상이 얼마나 빨라지는지인데, 이렇게 스펄스하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을 대체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모달리티별로 그 4개의 익스퍼트를 두었을 때가 모달리티 구분 없이 8개의 익스퍼트를 두었을 때 뭔가 이미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그 로스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D를 적용했을 때의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 초록색이 MOE만 적용한 그래프인데 모달리티별로 1개의 익스퍼트를 두었을 때이고 이 빨간색이 모달리티별로 4개의 익스퍼트를 두었을 때고 이 보라색이 이 초록색에다가 MOD를 적용한 경우고 이 갈색이 빨간색에다가 MOD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달리티 익스퍼트의 개수가 당연히 가장 많을 때 로스가 잘 떨어지고 MOD를 적용한 게 MOD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살짝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스도 더 떨어졌고 스피드 팩터에서도 더 좋은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퍼트의 개수에 따른 실험도 진행하였는데요. 익스퍼트를 두지 않은 이 카멜레온, 기존의 카멜레온이 파란색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달리티 구분 없이 8개의 익스퍼트를 둔 경우, 그리고 모달리티별로 익스퍼트를 하나, 두 개, 네 개를 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달리티별로 익스퍼트를 두었을 때 가장 많은 익스퍼트의 개수를 둔 게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익스퍼트를 불균형하게 개수를 두었을 때의 성능을 보면, 음, 여기서 얘는 텍스트와 이미지 익스퍼트를 동일하게 두었을 때고 얘는 텍스트 익스퍼트의 수를 이미지 익스퍼트의 수보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미지 익스퍼트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미지 익스퍼트의 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익스퍼트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지 로스는 이미지 익스퍼트의 수가 가장 많을 때 가장 낮게 나왔고, 텍스트의 경우는 4개를 넘어가면 거의 동일한 로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익스퍼트의 개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중요하고, 여기 실험에 따라서는 텍스트 익스퍼트와 이미지 익스퍼트를 모두 4개씩 두었는데 더 좋은 개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추후에 더 연구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방식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그 기존의 업사이클링이 처음에 1개의 익스퍼트를 두고 학습을 하고 그 익스퍼트를 이제 4개로 늘려가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이미지와 텍스트 익스퍼트를 각각 1개씩 둔 거고 여기 연두색은 이미지와 텍스트 익스퍼트를 각각 4개로 둔 거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업사이클링을 그 1개의 익스퍼트로 둔 채로 학습을 20K 스텝만큼 진행을 하고 이제 익스퍼트의 개수를 늘려서 학습을 한 거고 이 마지막의 경우는 익스퍼트를 각각 그 업사이클링을 10,000번 학습한 이후에 진행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사이클링을 20,000번 했을 때랑 10,000번 했을 때 진행하는 걸 비교해 보면 업사이클링 그 익스퍼트를 각각 1개씩 둔 채로 10,000번 학습한 이후에 늘려서 학습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도 뭔가 익스퍼트의 개수를 1개를 두었을 때 더 많이 학습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학습을 해야 익스퍼트들이 다양하게 학습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10,000번을 학습하고 업사이클링을 적용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또한 더 최적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퍼런스 타임 퍼포먼스,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을 보면
익스퍼트 부분 없이 8개, 모달리티 부분 없이 익스퍼트를 8개 썼을 때와 이 그 모달리티별로 4개씩 익스퍼트를 썼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면 이미지 투 텍스트의 경우는 이 모달리티 구분 없이 한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에서 성능을 보면 모달리티별로 익스퍼트를 구별한 경우가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는 모달리티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모달리티별로 익스퍼트를 두는 게 전반적인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MOD를 여기에다가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여기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MOD, 이제 익스퍼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잘못 익스퍼트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익스퍼트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오류가 완화될 수가 있는데 MOD의 경우는 그냥 레이어를 건너뛰어 버리기 때문에 뭔가 건너뛰면 다른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MOD를 오히려 적용했을 때 성능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MOD를 이제 MOE와 같이 잘 사용하려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 투 텍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한 건데요. 여기 이제 익스퍼트를 모달리티 구분 없이 썼을 때가 모달리티 구분을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 카멜레온이라는 모델을 사용한 이유가 좀 그 인터리브드 뭔가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이런 모달리티 융합이 더 필요한 경우에 성능을 높이자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텍스트 투 텍스트의 성능만 보기보다는 이게 인터리브드한 부분에서의 성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성능을 봤을 때에는 이 모마라는 게 카멜레온에 잘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의 리미테이션이 그 이 익스퍼트가 특정 익스퍼트가 학습 때 많이 트레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익스퍼트를 기준으로 탑 K를 뽑아서 학습을 하고 억실리리아 라우터를 두어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방식 외에도 이 익스퍼트 그룹과 억실리리아 라우터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OE를 더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다양한 방법을 이제 적용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또 MOD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MOD를 어떻게 하면 이제 MOE와 잘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마는 그 얼리 퓨전 믹스 모달리티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런 MOE나 MOD 같은 모달리티 어웨어 스팔스 아키텍처를 사용했다는 특징을 가진 논문이고요. 이 이후에 나온 논문들을 살짝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LLM 내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파르시티 라우팅 부분은 사실 MOE와 MOD가 전부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LLM 내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LLM에 넣어주는 단계에서 질문에 맞는 이제 이미지 토큰들을 뽑아서 LLM에 잘 넣어줘야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 텍스트를 이미지 토큰을 뽑을 때 이 익스퍼트 MOE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What is the man holding?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에서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 이미지에서 이 남자에 대한 이미지 토큰을 집중을 해서 뽑아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미지 토큰을 뽑고 텍스트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토커나이징을 한 다음에 이 러너블 쿼리 토큰과 텍스트 토큰을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이 이미지 토큰과 여기서 나온 러너블 쿼리 토큰을 크로스 어텐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토큰은 CLS 토큰만을 뽑아서 크로스 라우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이미지 피처 러너블 쿼리가 크로스 어텐션을 거쳐서 나온 피처가 CLS 토큰과 그 웨이트를 계산해서 CLS 토큰에 대해서 가중치가 높게 나오는 익스퍼트들을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 토큰들이 익스퍼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토큰을 기반으로 좀 더 필요한 이미지 피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모바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미지 피처를 뽑아내는 논문인데, 여기서 보시면 large language 모델에 이미지와 이제 프롬프트를 함께 넣어줍니다. 그래서 무슨 익스퍼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제 질문을 기반으로 어떤 익스퍼트를 선택할지 이 large language 모델이 대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 뭐 비주얼 그라운딩, 텍스트 레코그니션, 익스퍼트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이 이미지 피처와 이 익스퍼트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와 텍스트를 이용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됐던 게 MOE와 MOD가 스케일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하지만 사실 실험을 할 때 잘 적용되는 게 더 중요한데 아직은 실험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고 이제 LLM을 넘어서 저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익스퍼트를 오브젝트 관점과 이미지 관점에서 쓰게 된다면 이제 오브젝트에서는 스몰 오브젝트 또는 오클루디드 오브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익스퍼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지 관점에서는 날씨에 특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드론뷰나 아니면 자율주행하는 환경이나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집중을 한 익스퍼트가 존재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특화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